안녕하십니까. 사직일구역 조합인수위원회 간사 김대철 인사 올립니다.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이전과 달라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불법 조합 운영 12년을 청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합원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청주 제1의 아파트 단지 건설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심을 갖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조합 인수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부는 총괄적인 설명이고 제2부는 문제점 중심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제1부 4가지로 조합 인수 내용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조합인수위원회는 22일간 약 1,510종의 서류와 물품을 인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은 2021년 3월 8일 박태선 조합장 및 새로운 이사 감사에 대한 법원 등기가 완료된 다음 날 김동원으로부터 조합 사무실 키를 인계받았고 행정, 재정, 법제 3개 팀이 외부 전문가 2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3월 30일까지 22일간 조합 서류와 비품들을 정리했고 현재는 2명이 행정지원팀으로 남아 인수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관리처분 총회 전에 꼭 필요한 청주시 재정감사를 보조하고 있으며 조합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 인수한 모든 자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조합인수위원회는 2007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14회 개최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자료, 80회 개최한 임원회와 이사회 자료, 47회 개최한 대위원회의 참가자 명부, 회의록, 서면 결의서, 철회서, 회의비 지출 명부, 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고 93건의 계약서와 46건의 재판 문서들, 12회기 재정감사보고서, 지출증명서, 통장 등을 확인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는 훼손되었고 일부 자료는 분실되어 관계기관과 협력사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고 있으며 서류 파쇄와 유출 같은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법적 조치할 것을 조합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셋, 인수한 자료는 매우 방대하고 보관 상태는 매우 불량하며 70% 이상은 폐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14년 동안 생산된 자료들은 캐비넷 10개와 상자 40개에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리해보니 캐비넷 1개에 보관할 만큼 단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원본을 잘라 사용했고 일부 자료는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70% 이상은 복사해서 잠깐 사용하고 보관한 중복된 자료여서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넷, 인수한 비품들은 매우 낡았고 계속 사용하려면 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수한 냉난방기, PC, 소파, 책상 등은 관리가 부실해 수리해야 하고 렌탈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명이 다한 것들이며 그 중에 캠코더는 김동원 씨가 관리 부실로 분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 인수 자료와 비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인수 내용의 문제점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2부는 8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총회는 송원 메달로 총회와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탁 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수백억 원의 조합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둘째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을 계약 해지함으로써 긴 재판으로 시공사 결정을 이루지 못하고 관리 처분 등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수위는 2019년 총회 자료를 신중하게 분석했고 혹시나 모를 실수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2중 3중으로 확인하며 조합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확인 과정을 엄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총회는 청주시가 인가한 611명의 과반수 306명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가 개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 보니 유효한 조합원 수가 288명이고 성원수에 18명이 모자랐습니다. 우리는 청주시 승인 조합원 명부를 기초로 총회 참석자 명부 중 직접 참석자와 서면 결의자, 서면 결의 후 직접 참석자를 모두 비교 확인했으며 서면 결의서 중에는 공동 소유자의 중복 제출이 있어 권리 분석을 통해 중복 개수를 확인하였고 서면 결의 철회자, 재철회자,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 증명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유효 득표수를 점검한 결과 최종 득표수가 288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실수나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들과 3차, 4차 필적 대조와 우편으로 조합원에게 본인 필적 확인, 대리 출석 확인, 대필자 확인 등을 시행하였고 대리 출석자의 경우 서류가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아도 288표가 최종 득표수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3일 2019년 총회의 성원 부족의 건을 입증 자료와 함께 박태선 조합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소송비를 가장한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청주시와 계약한 태성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리인과 현행이 조합에 예치한 입찰보증금 20억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한 2020년 3월 23일 현금 출납장을 확인해 보니 지출 항목은 법무법인 노원의 변호사비로 부가세 포함 1,320만 원을 결제했는데 송금은 전 조합장 부인 박정규 씨 개인 통장에 입금된 은행 입금증이 발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에 해당되는 건이어서 조합장에게 의법 조처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셋째, 전 조합장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불법 지출하고 불필요한 26건의 소송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임원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조합 재정에서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공금 횡령으로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전 조합장 오한교는 2020년 3월 23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 4건 4,950만 원의 변호사비를 법무법인 노원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 조합장은 이 외에도 소송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업체 등과 26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패소에 이미 2억 5천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도 확인되었으며 약 7억 원대의 변호사비 청구 소송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는 공금횡령이고 무차별한 소송은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조합 손실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매진할 것을 인수위의 의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넷째, 기집행된 70억 원 외에 60억 원대 미지급금 용역대금이 조합 부채로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계법인 도원이 제출한 미지급금 명세서에는
우리 조합이 36개 업체와 60억 원대 미지급금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계약은 동일 용역을 여러 업체에 중복해서 계약하거나 계약한 업체와 연락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정당하게 일한 것은 대금을 지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번총회 제2호 안건 사업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승인의 건으로 60억 원을 상정해 여러분의 결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김동원이 맺은 용역계약과 미지급 인건비에 대한 9건의 소송이 조합에 통지되었지만 이 사건은 총회 의결도 무시하고 정식으로 회계 처리도 하지 않은 계약이어서 조합의 부채로 승인하지 않고 김동원이 처리하도록 적법하게 조합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불법적인 단기 차입금 조달과 회수와 위법적인 퇴직금 수령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조합장 오한교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 통장에 단기 차입금을 95차례나 넣고 빼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그 금액만도 7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사용처가 사업이 아닌 자기 급여였으며 남은 미지급금이 2억 9,7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총회 승인을 받지도 않은 차입금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 조합장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전 조합장이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무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 50% 감액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김동원은 이런 법을 무시하고 전 조합장 아들에게 2021년 2월 4일 조합 직인을 찍어줌으로써 퇴직금 전액 5천만 원 상당을 신한은행에서 직접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또한 직무유기이며 월권이므로 행위에 대한 의법 조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섯째, 부풀린 용역비로 인하여 정확한 사업비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을 위한 사업성 검토가 필수적인데 전 조합장은 필요 없는 용역까지 미리 계약해서 좋은 사업 파트너 선정을 방해했고 일부 업체에 용역 계약만 해놓고 실제 용역은 다른 3개 업체에 분리해서 줌으로써 사업비가 10배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조합장은 측량비가 10년간 10억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작년 총회에는 4억으로 수정했는데 실제 계약서를 보니 2억 1,665만 6천 원이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계약은 타 지역 계약금보다 2배 넘게 계약된 것으로 발견되어 98개 계약업체 전체 사업 제안서와 지명원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조합 손실을 방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째, 한토신이 남은 신탁 등기자들의 집을 담보로 청구 소송을 걸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2021년 5월 17일 한국토지신탁은 우리 조합의 신탁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간 청구된 용역비를 청구해 왔습니다. 청구된 용역비는 2020년 7월 1일, 10월 5일, 2021년 1월 4일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총액 약 13억 원을 말하는데 우리 조합은 이 용역비를 지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한토신이 아직 남은 신탁등기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청구 소송을 걸어올 공산이 커 매우 염려됩니다. 우리 조합은 2021년 3월 총회에서 계약 해지를 결의하였고 계속해서 신탁서류 반환을 요청했지만 오늘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남은 신탁 등기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 이웃에게 신탁 해지를 권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 8째, 명품사업단은 시공사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명품사업단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은 우리 조합 2020년 4월 14일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한국토지신탁이 청주시의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받아야 가능한 조건부 선정이었습니다. 전 조합장이 구속되고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신탁을 해지하는 등 법정 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한국토지신탁은 계약을 해지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 명품사업단의 사업제안서는 효력이 없게 되었고 조급하게 2020년 9월 15일 김동훈과 맺은 사업약정서도 총회 11호 안건에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계약하라고 결의한 결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아무 효력 없는 휴지 조각인 것입니다. 명품사업단이 크게 실수한 것은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은 무시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김동원과 손잡고 조합총회를 방해한 것입니다. 정당한 시공사 지위를 주어도 조합을 무시하고 이행각서도 무시하는 시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조합이 시비거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명품사업단은 스스로 이행각서 제2항을 위반해 조합의 공식 요청을 거부했고 제4항을 위반해 김동원에게서 조합원 명부를 받아 문자 발송, 전단지 살포 등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행각서 제9항은 시공사로 낙찰되면 총회 비용과 홍보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서약이었지만 아직도 4억 7,467만 62원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 손실을 키웠습니다. 이는 입찰보증금 20억을 포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위반한 행위이며 스스로 시공사 지위를 포기한 행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이 실현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